경찰서에서 마주친 검사 며느리와 68세 시어머니.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지혜35는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강당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경찰관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 떨리는 손으로 담당 경찰관을 따라 조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68세 박순자. 며느리가 일하는 바로 이 경찰서의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차갑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저기, 잠깐만.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지만 며느리의 뒷모습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바짝바짝 마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경찰관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 자기 며느리를 때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어서 오세요. 조사실은 이쪽입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68세. 폭행죄로 조사받으러 오셨죠? 피해자는 며느리 김지혜 씨고요.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모기만큼 작았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7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정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이래 가격한 사실. 목격자 5명. CCTV 영상 확보됐습니다. 목격자 5명. 그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식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취하할 수는 없나요? 제가 사과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고 식당 CCTV에도 명확히 나옵니다. 게다가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분이 검사시라.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에 송치는 될 겁니다. 검찰.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바로 그곳. 며느리는 1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딱 3주 전 그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날 단 한 번의 선택이 68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3주 전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박순자는 30년 지기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며느리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며느리를?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 하겠어. 제발 부탁이야. 내 며느리 검사잖아. 꼭 좀 데려와 줘. 영자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영자가 며느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좋은 일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식사 한 번만 할래? 어머니 친구분이 너 좀 만나고 싶다시는데. 시어머니는 최대한 가볍게 말하려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7시에 영통역 앞 한정식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저녁에 어머니 만나고 와야 할 것 같아. 또? 주말인데. 남편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식당.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2층 룸. 테이블에는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검사님, 아니, 지혜씨,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음식도 시키기 전에 영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혜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것도 단속에 걸렸대요. 사고는 안 났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래요. 면허 취소에 벌금형. 어쩌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는데. 영자는 크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알았습니다.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 왜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워했는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님이잖아요.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처를 부탁한다거나 담당 검사 소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라도. 이모님,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고 저는 검사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쁜 놈도 아니고 그냥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먹고 조금 실수한 거잖아요. 사고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룸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조금만 조용히 하시고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이번엔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뭐?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을 잠재적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평가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지혜가 해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야, 겨우 시집 와서 검사 됐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시집도 잘 와서 시어머니 덕에 편하게 살면서.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영자 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어머님, 지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특혜를 주는 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이런 부탁을 들어준다면 저는 검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뭐가 중요해?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인정이 중요하지. 넌 그것도 모르냐? 이모님, 법을 지키는 게 인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친구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어머님, 이건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격적인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휴대폰 카메라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줘? 30년 친구 앞에서?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검사라도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지혜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슬펐습니다. 영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식당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검사를 때렸다며? 헐, 저 여자 큰일 났네. 영상 찍었어?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체면을 지켜드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때리신 이 순간, 저희 관계는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다니, 공개적으로 저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 며느리분 검사라며? 신고하면 바로 입건되겠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며느리 지혜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야.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자의 음주운전, 청탁, 거절, 그리고 공개적인 폭행.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아마 친구분 앞에서 당황하셨나 봐. 뭐? 지혜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신 어머니 변호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입장이 있으셨을 텐데.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입장?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공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게 입장이 있어서 그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 영상도 찍혔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자고? 여보, 진정해. 나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알아. 하지만 뭐? 지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여러 개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검찰청 동료들, 법대 동기들, 지인들. 지혜야, SNS에 너 영상 떴는데 괜찮아? 언니, 식당에서 맞은 게 시어머니한테 맞은 거라며? 신고해야 해. 검사가 공개적으로 폭행당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벌써 퍼진 거야?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휴대폰 카메라가 몇 대나 우릴 찍고 있었는데.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찰청 사람들 다 알 거야. 저 검사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대 하면서.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됐다고 말할게. 사과하시라고 할게.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뿌리쳤습니다. 사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 밑에서 참고 산 게.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아무리 무시당해도 웃으며 넘겼어. 왜?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넌 몰라. 지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넌 모른다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넌 하나도 몰라.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잖아. 그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는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공개적으로 날 때렸어. 식당에 있던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내가 법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자고? 나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알아. 화내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 드신 분이고 실수하신 거잖아. 지혜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혼 생각 중이야. 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이 가족 안에서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도, 어머니 편 만드는 당신도. 지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 민수는 간청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더 못 참겠어.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가 엄마 때리는 걸 보고 자라길 원해. 폭력이 가족 안에서 용납되는 걸 배우길 원해?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용서해달라고 했고 지혜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전치 이주, 사진도 찍었습니다. 선명한 손자국이 남은 뺨을, 그리고 식당에 연락해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미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네. 그날 식당에 계셨던 손님 중 한 분이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셨어요. 목격자로 진술도 하시겠다고. 지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사건은 접수된 것입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큰일 났어. 경찰서에 가래.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날 좀 화가 나서 그랬어. 영자 언니 앞에서 창피해서. 시어머니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폭력은 안 됩니다. 하물며 며느리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요. 그래도 난 내 어머니잖아. 넌 어머니 편을 들어야지.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편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지혜한테 이혼 얘기 들었습니다. 진심이더라고요.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대요. 이혼?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이번엔 지혜 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너마저. 시어머니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을 잃으시든지.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요?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때리신 거예요?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시네요.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건 변명이에요.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그날 너무 냉정했잖아. 영자 언니 부탁도 안 들어주고. 시어머니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네요. 불법을 거부한 게 잘못이고 법을 지킨 게 냉정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지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이제 끝입니다. 지혜야, 제발.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영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영자야, 30년 친구잖아. 나 너 때문에 며느리까지 때렸는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때리래?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혼자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 며느리가 검사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사건이 더 불리해질까봐 걱정돼. 야, 내 며느리가 그런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식당에서 며느리 때린 거. 영상도 돌아다니던데. 나까지 같이 욕먹게 하지 마. 전화는 끊겼고 영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시어머니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때린 사람이래. 며느리가 검사라며? 그걸 때리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그냥 안 참아. 당연하지. 맞을 이유가 뭐 있어.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 집 안 가도 돼? 9살 손자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습니다. 응, 안 가도 돼. 민수의 대답. 다행이다. 할머니 무서워. 엄마, 때렸잖아. 손자의 순진한 목소리. 시어머니는 그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손주들도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자신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다시 현재 경찰서 조사를 마친 시어머니.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후배 검사들과 함께였습니다. 지혜 검사님, 이번 사건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요.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후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벤치 앞을 지나갈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웃음도 더 밝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거실, 켜지지 않은 불, 울리지 않는 전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자신이 때린 것은 며느리의 뺨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 아들과의 유대, 손주들의 사랑, 친구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미래 전부를 때려 부순 것입니다. 며느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참은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라는 직업도, 한 가정의 엄마라는 역할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집 며느리라는 소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최소한의 안부 전화만 합니다. 손주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영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없어 혼자 진료받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입니다.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봅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그날 식당에서 단 1초만 참았더라면 지금의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법복을 입지 않아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참는 것과 약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존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경찰서 복도에서 무표정하게 지나간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던 그 표정.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후회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날, 경찰서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혼자 맞이해야 하는 남은 인생.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존중과 경계, 그리고 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픽션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무관합니다. 창작 스토리로 제작되었습니다.